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밌는 경제방송 와구락을 진행을 맡은 김동석입니다. 제가 나와서 깜짝 놀랐죠. 저희 센TV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보다 더 알찬 방송을 보내드리고자 가을 개편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을 때부터는 아무래도 센TV가 그동안 약간 좀 취하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여성 시청자 등을 주로 사로잡기 위해서 시험삼아 제가 나가보면 딱 들어맞겠다 싶은 그런 기회가 나와서 제가 이 자리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자, 보람의 와구락을이지만요. 그 보람씨의 빈자리가 무척이나 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부족하나마 많은 정보를 전해드리면서 자리를 채워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와구락을에서는요. 전문가들이 뽑은 관심 종목의 정리 그리고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샘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많은 참여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종목 와글와글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어떤 관심 종목들이 소개가 되었는지 굿모닝 대박 예감부터 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겠습니다. 최근에 LG전자에 대한 그런 불안 심리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죠. 올해 4월 달에 이제 10만 원대 기록했던 주가가 지금 어제 7만 5천 원을 깨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심리가 좀 많이 악화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LG전자가 2분기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했고, 그동안 LG전자의 그 휴대폰 쪽 라인이 상당히 좀 안 좋았었는데 올해 하반기 8월 달 이후부터 새로운 모델들을 출시하면서 일단은 좀 반격의 기회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LG에 상속되어 있는 그 자회사들과 비상장 자회사들의 그러한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여전히 계속 실적이 좋고요. LGCNS라든가 서버원 같은 경우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본다 그러면 LG가 최근에 좀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과거 차트를 보시게 되면 7만 5천 원 부근에 라인에서 일단은 지지 라인을 좀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는 이제 과거에 이제 올해 3월 달, 올해 6월 달 이런 부분에서 7만 5천 원 부근이라고 그러면 일단은 지지 라인으로 받아들이셔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한올제약으로 많이 알고 있는 종목인데요. 예. 과거에는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세 흐름도 좋고 또 이틀 동안에 약세 폭도 좀 꽤 컸고 해서 지금쯤이면 탄력을 한번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한다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듯해요. 지금 현재로서는 10,000원에서 1,300원 정도 수준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목표가는 역시 11,300원 정도로 전 고점 수준에 짧게만 보는 형태의 진행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절 기준가는 9,700원 정도 보는데 지금 같이 이제 약세가 좀 많이 나올 때의 매수 접근은 이런 식으로 좀 매수 에너지가 강한 종목들이 반전 나오기 전에 낙폭이 커질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반전 나오면 바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간다라면은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황동봉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동학금 계열의 비철금속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학금 부분에서 국내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고 세계에서는 또 세계 3위의 점유율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차트로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좀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상 같은 경우에 최근에 조금 반등이 계속 현재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외국인의 조금 수급이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현재 조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특징적이라는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조금 조정이 나왔지만은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 꼬리를 달면서 지금 현재 조정을 어제 그 전일 종가 위에서 마무리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서 그리고 추가 상승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를 2,150원에서 2,190원 정도로 2,150원에서 2,190원을 좀 좁게 잡았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이 있는 2,100원 정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5% 상승 예상되는 2,270원에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 굿모닝 대박 예감의 추천 종목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보시기 편하도록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교보증권의 오기철 차장은요, LG를 추천을 했습니다. 매수가 74,500원을 제시를 하면서 목표가 9만 원 제시를 해줬는데요. 자, 그동안 이제 부담 요인이었던 LG전자의 2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좀 부합했다는 점, 그리고 기존에 잘 나가던 LG화학 등 관련 계열사들의 호조세가 계속 유지가 되면 물론 그동안 좀 처진다는 평가를 받았던 계열사들의 앞으로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LG를 추천 종목으로 내세웠습니다. 자, 그 밖에 샘플러스의 초병곤 전문위원은요, 한올바이오파마를 추천을 했습니다. 최근 제약주의 강세 흐름에 수혜 종목으로 추천을 했고요. 자,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는 홍동봉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대창을 추천을 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지속되고 보유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특징을 장점으로 들었습니다. 요즘 전체적으로 장에서 외국인들이 상당한 물량을 팔고 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시장의 흐름과 반대로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동양종금증권의 김진홍 연구원은요, 대외 변수 및 원화 강세로 내수주가 강세하고 있다는 현 시장의 흐름 또 앞으로의 예측을 기반해서 롯데쇼핑, 우리나라 내수 특히 유통업종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롯데그룹 자회사들의 계열사들의 지분도 상당히 갖고 있는 자산주로도 분류할 수 있는 롯데쇼핑을 추천을 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로 매수하기를 권해드렸고요. 목표가 51만 원 그리고 손절가 46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 밖에 오리온이 또 추천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내수업종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리온은 워낙 세계 각국으로 모든 제품들이 수출이 잘 되는 그런 제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내수업종이라고 분류하기에도 좀 부족한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국, 일본 등을 비롯해서 해외 성장 동력이 확대된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목표가는 55만 원을 제시를 했고요. 역시 시초가 매수를 권했습니다. 자, 그 밖에 신세계도 역시 추천을 드렸습니다. 높은 신규 점포 비중으로 수익성이 앞으로 상당히 개선될 전망을 함께 해줬습니다. 시초가의 매수 역시 목표가는 36만 원을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의 추천 종목들을 살펴봤고요. 자, 이 전문가들이 추천을 해드린 종목입니다. 하지만 꼼꼼히 찬찬히 살펴보시고 그에 대한 투자 결정은 바로 여러분께서 내리고 또 그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밖에 또 오늘의 뜨거운 종목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종목 토크 베스트 5에서 살펴봅니다. 그 인피니티 그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영상 솔루션 부분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기술력과 탁월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도 좋은 그런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타 그 헬스케어나 관련주에 비해서 시세 분출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현재 약 2주간의 이동평균선의 수렴형을 모으는 기간 조정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 있어 분할 매수로 대응해도 좋은 그런 가격대라고 판단이 되고 현 시점에서 상승 국면이 전개된다면은 지난 그 4월 달이죠. 예, 4월 달 그 정고점이 11,000원대인데요. 11,000원대를 향한 단계적인 점진적인 상승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납품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좀 희비가 엇갈리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덕산 하이메탈도 그렇고 AP 시스템도 그렇고 어쨌든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시장의 지배력이 좀 확대됨에 따라서 그쪽으로 좀 납품을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주가도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OLED 그 성장 동력이 아직도 뭐 충분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로 갈수록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수주하는 잔고가 뭐 6조 원 정도 이렇게 수주 잔고가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어느 정도 이런 그런 기대감이 좀 선반영된 감은 있지만 좀 더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은 충분히 또 더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세도 여전히 우상향으로 이렇게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선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지지받고 올라서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플랜트 관련 그런 기자재 업체로서 지난 그 6월 말부터 한 달가량 견조한 상승 흐름이 전개됐다가 최근 들어서 눌림목 조정, 즉 그 단기 상승에 따른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 시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조정을 통해서 충분한 그 가격 메리트가 생겼기 때문에 일단 저점 매수, 그러니까 19,500원대 전후에서 일단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라고 판단이 되고요.
차업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좀 무너지고 업황도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비중을 축소를 하셔야 되지만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비교적 차화종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 볼 만한 그런 업종인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에서 한번 저번에 이제 긴축 정책을 내놨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1분기 실적이 별로 좀 부진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당초 예상과는 달리. 그리고 대만의 그 포무사에서 화재가 나면서 9월까지는 좀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같은 업종에서 그 생산을 하고 있는 하나케미칼이라든지 그다음에 호남석유 같은 업종이 좀 수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뭐 2분기 내지는 3분기 실적에 좀 잡히지 않을까. 지금 보면 기관도 연속 3일째 지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횡보세를 거듭할 때 이럴 때 미리 이제 선침해를 해서 어쨌든 주가가 어느 정도 향방을 보일 때 그때 뭐 위로든 아래로든 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원익 IPS의 경우에도 아토와 합병하면서 종합 반도체 장비 업체로서 이제 거듭나고 있는데요. 현재 그 반도체뿐만 아니라 LCD, 그 다음에 아몰레드, 태양광 장비까지 현재 그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는데요.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현재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형성하고 있고요. 다른 그 종목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 급격한 가격 상승이 나타나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거품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뭐 우려하지 않아도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다 본다면은 현재 역시 그 원익 IPS의 경우에도 9,000원대를 단기 저항으로 해서 현재 8,000원대를 그 가격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5일선에 안착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분간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서 좀 더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구간이 나타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겠지만 현재 하반기 계속해서 삼성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고점이죠. 4월달 정고점 11,000원대를 향한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 뜨거운 종목들, 종목 토크 베스트 5를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5가지 종목의 순위는요, 뉴스 순위일 뿐이니까요.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토크 베스트 5의 종목들입니다. 먼저 원익 IPS가 눈에 띕니다. 원익 IPS 11,000원의 목표가를 제시를 했고요. 손절가는 7,500원 선을 잡아줬습니다. IT 종합 장비 업체로서 사업 다각화가 예상된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고요. 자, 그 밖에 2위는 한화케미칼 2분기 실적 호조가 기대된다며 목표가 52,000원을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자, 3위는 BHI입니다. 천연가스 발전 부문의 성장을 수혜된다는 성장의 수혜를 입을 거다라는 점을 들면서 BHI 추천을 받았고요. 자, 4위는 AP 시스템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시장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자, 5번째로는 인피니트 헬스케어입니다. 탁월한 기술 또 의료 영상 정보 솔루션 업체로서 상당히 많은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면서 목표가 11,000원을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병권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최병권 전문위원께서는 GS, AP 시스템, 그리고 호남석유, 한올바이오파마로 4종목으로 현재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정영훈 전문가입니다. 유한양행, 하이닉스, 현대차, 한화, 굵직굵직한 종목들로 골고루 업종별로 포트폴리오를 선정을 해놨습니다. 자, 다음은 김근호 전문가인데요. 호남석유, 태영건설, 웅진케미칼을 가져가고 코데즈 컴바인은 매도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박성일 전문가입니다. CJ E&M, 성우하이텍, 대정화금, 메디프롬까지 4종목을 가져가고요. 현대산업은 매도를 했습니다. 신은경 전문가입니다. 현대하이스코어, 영원무역, 삼성물산, 효성으로 4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잘 짜놨네요. 자, 신용훈 전문가는 상대적으로 종목수가 적습니다. 기아차와 SK 2종목으로 현재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뜨거운 종목 베스트 5 그리고 각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이 종목들은요, 전문가들의 추천 종목입니다. 물론 고르고 고른 그런 종목들이지만요,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찬찬히 잘 살펴보시고 투자에 대한 책임까지도 함께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밖에 개미들의 큐, 또 오늘장, 내일장에서도 많은 추천 종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시간 관계상 이거 다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는 없고요. 자, 저희 센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를 이용을
해주시면요. 여러분께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가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리온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4% 가까이나 올랐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죠. 53만 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자,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추천하신 동양종금 김진홍 연구위원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오리온 상당히 이제 수익률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관심도 갖고 있고, 지금이라도 좀 따라잡아야 되나, 또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이거 계속 홀딩하는 게 어떨지 염려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적절한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대외 변수가 좀 불확실성이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오리온을 추천드릴 때 오히려 투자 포인트로서 대외 변수와 그런 원화 강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투자 포인트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매수 접근 가능하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오리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뭐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해외 성장 동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과 또 국내 프리미엄 제품 비중 확대로 수익성도 좋다라는 부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이런 대외 변수가 좀 불확실성하고 워낙 강세 시장에서 내수주가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반응이 오늘 시장에서 나와 주었다는 생각이고요. 이런 흐름은 며칠 정도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홀딩으로 보유해 주시고요. 목표 가격 55만 원 잡아드렸는데 그쪽까지 한번 홀딩해 보시고요. 다만 손절 가격은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익 구간으로 넘어섰고 오늘 시초가가 21선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21의 이동평균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시면 좋으시겠고요. 신규로 접근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내일 글쎄요 시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시초가가 갭으로 좀 뜬다면 조정 시에 한 52만 5천 원 정도에서 매수 가능하실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20일 이평선 잡으신 다음에 대응하시면은 무난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동양종금 김진홍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라이징 스탁의 홍의진 팀장과 키주ang 프리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오답자가 많았던 95회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은 문제였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 주십시오. 네, 95회 퀴즈는 어떤 기업이 무상증자를 하려고 하는데 가지고 있는 주식수가 1000주이고 배정 비율이 50%라면 내가 총 보유하게 되는 주식수는 몇 주인가라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일단 무상증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무상증자와 함께 유상증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무상증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좀 무상으로 이제 증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에 남은 잉여금으로서 자본금을 늘려서 이제 주식을 발행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기존 주주들에게 좀 환원을 한다는 의미가 좀 더 강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돈 들이지 않고 주식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네. 이 발표되면 주가가 좀 오르는 게 일반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상증자하는 이유는 크게 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주주 환원 부분도 있겠고요. 거래량이 진짜 적은 종목들은 일단 발행 주식수를 늘려가면서 이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거래가 좀 활발해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좀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다음에 네. 아무래도 주식이 좀 싸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자본금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에 대한 변화는 없고요. 근데 이제 주식이 좀 싸 보이는 좀 착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유상증자에는 그 종류가 좀 여러 가지죠. 네, 맞습니다. 유상증자는 좀 크게 세 가지로 좀 분류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유상증자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이제 증자를 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이제 주식을 좀 발행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주주 배정 방식이 있고요. 또한 이제 제3자 배정 방식이 있고 일반 공모 방식이 있는데 먼저 주주 배정이라는 것은 기존 주주
주주들에게 유상증자 물량을 이제 배정을 한다라는 의미고요. 네. 참여를 하셔도 되는데 안 하셔도 상관은 없다라는 부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3자 배정 방식은 특정 투자자에게 일단 물량을 좀 넘겨서 투자금을 좀 받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셀트리온이나 아니면 서울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특정 뭐 싱가포르 투자청 같은 싱가포르 투자청 같은데 투자를 받음으로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식에 대해서는 제3자 배정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일반 공모는요, 특정 다수, 그러니까 부특정 다수에게 일반 청약을 해서 거기서 이제 유상증자 한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큰 부분 제3자 배정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주주 배정과 일반 공모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시가총액 비율로 봤을 때 유상증자는 규모가 크면 클수록 주가에는 상당히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좀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규모 좀 잘 보시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들었으니까 이제 95의 퀴즈를 푸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수가 1000주고 배정 비율이 50%다라는 것은요. 일단은 내가 가진 물량에서 50%를 이제 증자를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1000주가 갖고 있었고 이제 물량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50%, 그러니까 500주이기 때문에 총 내가 가질 수 있는 주식 수는 이제 1,500주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유상증자, 무상증자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자, 오늘 홍희진 팀장의 도움 말씀 듣고 앞으로는 정확히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와글와글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출석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소나무 7님께서 이벤트 응모해 주셨고요. 필명 나만 바라바님께서는 사연을 써주셨습니다. 매번 실패하고 갈팡질팡했는데 시장의 흐름과 또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다시금 상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필명 거울만 보는 여자님께서는 저는 아직 주식 초보인데 언제나 센티비를 통해서 투자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매번 감사해요라고 써주셨습니다. 자, 오늘 사연을 써주신 두 분께는 행복한 투자대라고 행복한 부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퀴즈왕 이벤트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어떤 기업이 무상증자를 하려고 하는데 갖고 있는 주식주가 1000주이고 배정 비율이 50%라면 내가 총 보유하게 되는 주식은 몇 주인가가 문제였습니다. 조금 전 홍희진 팀장의 이제 도움 말씀을 들었는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정답자 중 달린다님께 연극 그 자식 사랑했네 이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부터 내일 오후 4시까지 또 진행되는 퀴즈 여러분께 내드려야죠. 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 되면은 그 종목은 과연 며칠 동안 거래가 정지될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이런 데 지정되면 좀 곤란하지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은 1일, 2번은 2일, 3번은 3일, 그리고 4번은 4일입니다. 자, 정답은 plus.centv.co.kr로 들어오셔서요. 와글와글 게시판에 많은 참여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와글와글 게시판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보람씨가 없어서 안 보여서 좀 서운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열심히 진행을 했으니까요. 와글와글 게시판에 동석씨가 진행해서 더 좋았다고 글들 많이 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